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유 시장은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내항 8부두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취임식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연 축제로 열렸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항 내항 8부두 상상 플랫폼 야외광장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현장에선 국악 연주와 민요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민 축제 형식으로 치러진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행사입니다. 내항 8부두는 유 시장의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의 시작점입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원도심은 우리에겐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는 이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이곳 재물포 르네상스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릴 적 꿈을 키웠던 이곳, 바로 근대화 문물이 시작된 이곳, 산업화의 출발지였던 인천, 이제 제2의 인천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궁금한 내용을 물었고 유 시장은 이에 대해 답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질문을 들어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시민이 행복하냐, 그다음에 미래에 희망을 갖느냐, 여기에 귀결되는 거거든요. 유 시장은 균형과 창조, 소통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내세우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물포를 혁신 모델로 만들고 촘촘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뉴 홍콩시티를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도 취임식을 갖고 민선 4기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재선에 성공한 도 교육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교육감 직선제 이후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인천교육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비전하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다시 4년, 인천교육은 학생 성공 시대라는 지향점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생 중심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생태교육, 기초학력 향상교육, 1인 1 외국어 교육, 독서교육,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 다변화로 실력의 성장을 독보했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또한 강조했습니다. 신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학부모, 주민들과 소통해가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지원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만간 학교 폭력, 등굣길, 감염병 안전을 포함한 학교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업 성적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도록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도 교육감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지난 인천교육의 4년은 저의 꿈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천교육은 경쟁보단 경험이 중요시되고 성적보단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고 협치와 협력, 소통의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인천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보수다, 진보다 이것이 먼저 앞섭니다. 교육감이 이제 재선되셨으니까 바른 교육만 시켜주시면
인천 아이들이 크는데 지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감은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글로벌 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역까지 KTX를 운행하도록 하고 제2공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건 사업인 대형 병원 유치 등도 약속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이 제시한 민선 8기 구정 비전은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도시 인천 중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역까지 KTX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시기를 앞당겨 중구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인천역과 동인천역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과 내양 재개발을 연계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종 영유 지역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했습니다. 제3연육교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고 제2공항철도와 영종 내부순환, 노면 전차 건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인천공항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실을 갖춘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한편 영종은 동부가 마이스 거점 도시, 용유는 복합 관광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영종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신설하고 국제학교와 대학교 유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도 약속했습니다. 도민과 중구의 미래를 위해 구상했던 많은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제가 가진 열정과 능력을 모두 쏟아부을 것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민선 8기 박종효 남동구청장도 취임했습니다. 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5가지 구정과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현장 소통을 강조하며 첫 일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만났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식에서 5가지 구정과제를 제시한 민선 8기 박종효 남동구청장. 첫 번째 과제는 생활 밀착형 복지환경 구축입니다.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독거노인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로당을 주거와 일, 돌봄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적어도 그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단 한 명도 안 계시도록 주거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과 지역 관광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송도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남동 산단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편의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소래에서 한강을 잇는 백길을 구축해 소래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정부, 서울시정부, 인근의 연수구, 서구청과 협의해서 소래에서 한강으로 가는 백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래 관광벨트 구축은 우리 소래를 수권 2,600만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 밖에 GTX-B, 인천 2호선 서창 도림 노년 연장 등 굵직한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또 완수천 복원 사업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하천 상부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계천 복원 사업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 문제가 해소됐고 인근 도시에서도 즐겨 찾는 도심 속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 만수천도 그리 될 것입니다. 박종효 구청장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은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구청 현장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좀 어려운 일들을 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소통을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점심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 개인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우리 라인을 거쳐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니까. 민선 8기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취임 첫 일성은 현장 소통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성남동 일대를 청소하며 환경미화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 청장은 깨끗한 서구를 위해 애쓰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구는 동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민선 8기 김찬진 동구청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취임식에는 지역 정치인과 구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3대 구정 목표로 다시 도약하는 동구, 역사 문화로 풍성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를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 명 달성과 재개발, 재건축 전면 시행, 인천 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등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도 취임식을 시작으로 민선 8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강화 고인돌 체육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기관 단체장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천호 군수는 취임사에서 선거 과정에 대립과 반목을 넘어 오직 군민이 행복한 강화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과 철도망 구축 사업을 비롯해 강화군의 오랜 수건 사업에 대해 임기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군민 행복을 바라보며 없는 길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허식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허 의장은 더욱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하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40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6석, 민주당이 14석을 확보했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협치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허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허 의장은 인천 지역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지원 등을 확대해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인천 시민들을 위해 공부하는 시의회, 연구하는 시의회,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40명의 9대 시의원들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부의장에는 이봉락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박종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모두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미래와 3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 물론 철저한 검증까지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협치와 화합, 소통을 이어갑시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꽃입니다.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한 제9대 인천시의회.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제9대 동구의회는 여대 야소 구도인데요.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는데 첫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해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 열린 제9대 동구의회 첫 임시회. 하지만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구의원 8명 중 3명이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불참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해 의장단 선거를 치렀습니다. 의장에는 출석 의원 5명 만장일치로
유옥분 의원이, 부의장도 만장일치로 원태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2년 동안 서로 상생하고 배려하며 화합하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분의 의원님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돼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준다면 정말 행복한 동구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된 동구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과 화합을 강조한 동구의회. 하지만 개원 초기부터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논의 과정조차 없어서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장에는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용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오 의장이 선출되면서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의장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독립된 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자리 잡은 의원들. 9번째 남동구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은 없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인 오용환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의원 18명 중 17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노년 1, 2동과 노년 고잔동을 지역구로 하는 오 의장은 지난 8대 남동구 의회에서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오 의장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어떤 우리 의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에 대한 강화도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역량 있는 직원들을 영입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능동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과 잘 협의해서 인사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는 7대 남동구 의원을 지낸 전유형 의원과 재선의 이용우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투표 결과 17표 중 10표를 얻은 이용우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많은 국민들과 그에 걸맞는 열망과 기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9대 남동구의회는 지난 8대보다 정원이 1명 늘어난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재선 의원은 8명입니다. 의회 평균 연령은 45.6세로 47.1세였던 지난 8대보다 1.5세 더 젊어졌습니다. 4년간의 임기 동안 소모적인 정쟁과 다툼보다는 민의를 대변해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죠. 이와 함께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BTV 뉴스에서는 30년 역사를 가진 기초의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제로 보도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 첫 순서로 기초의회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고 여전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주소를 점검합니다. 김대우, 이정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유세 차량이 올라 선거운동을 하는 게 평범해진 요즘. 흥겨운 노래로 자신을 알리고 때론 여럿이서 율동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 그러나 합동연설회가 사실상 유일한 선거운동이었던 30년 전. 기초의원 선거는 그렇게 다시 치러졌고 구의회라 불리는 기초의회가 마침내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합동 연설회를 2번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설문이 또 중요하잖아. 내 머릿속에 들은 거 그대로 이 메모해가지고 나가서 홍제 초등학교의 교장에서 정말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의 소견을 발표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약과 이런 것을 실천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강제 해산의 아픔을 딛고 지난 1991년 다시 문을 연 기초의회. 그러나 당시 기초의원의 역할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고 또 누구 하나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대 구의원들은 스스로 익히고 또 배워가며 기초의회라는 탑을 쌓았습니다. 의회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지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미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바로의 그 의정 활동에 임했을 때 많은 그 어떤 그 부담을 갖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국의 구의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어. 근데 그때 선출된 구의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위에서 선택을 한 거거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컸지만 기초의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대와 3대, 4대, 5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했고 어느덧 지난해 부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치단체, 즉 구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그 어떤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개선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헤칠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초의원들이지 다른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닙니다. 광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초의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련도 겪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의장 자리를 두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감투 싸움만 벌였던 상당수 기초의원들. 되풀이되는 낯뜨거운 모습에 기초의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따가운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봉급받아서 자기 아무 일 안 해도 봉급을 받으니까 출석률도 그리고 연구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초대 의원으로서 참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결산 검사할 때 회계사를 쫓아가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지나고 9대 의회를 맞는데 많이 발전되고 개선된 점도 있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 발전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의회는 현재 진행형이고 더 나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기초의회 출범을 맞았습니다. 기초의회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특히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의 삶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 정책들 말하고 그 말을 할 때 당리당략보다도 그 정책을 피부로 정말 느끼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들, 또 이야기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초의회와 의원들. 30년을 넘어 40년을 향하는 지금,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너 한번 선거 당해볼래? 당해볼래? 후회 안 할래? 후회 안 할래? 거기서 5만 그동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파행, 막말, 몸싸움, 외유성 해외 연수. 기초의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여전히 나오는 제목들입니다. 우리 동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권한은 늘었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물음표. 기초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때마다 인물과 정책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선거를 할 때 보는 이름들이 거의 다 생소했어요. 선거 때 말고는 정말 잘 보지도 못하는 이름들이고 해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조차 어려워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선거 후에는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없던 일이 되는 공약, 정당 갈등과 감투 싸움, 자질 논란까지 기초의회 무용론, 폐지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막상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이 조금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약도 일종의 약속이니까 좀 더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하셨던 거를 좀 이제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좀 더 잘 지켜지면 저희 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자질을 안 갖춘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노력을 안 하는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의식의 결여로 인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인 지방자치 제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초의회가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생활정치가 아닌 정당정치를 하려는 점과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산과 회계 등에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 예산이나 그다음에 객관적 활동 등에 대한 전달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큰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층 더 도약하려면 기초의회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이나 의회가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실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양쪽에 다 노력을 해줘야 된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기초의회 권한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통해 무용론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시민들이라면 지역 화폐인 인천이음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달부터 캐시백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캐시백 최대 한도가 월 5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줄어든 건데요. 기존처럼 캐시백 10%를 유지해달라는 시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인천이음에 대한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캐시백 축소에 반발하며 이음 카드를 돌려놓으라는 청원들입니다. 한 시민은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캐시백 10% 인천이음 카드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도 경기도와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기도는 수원만 6%로 줄였고 다른 곳은 여전히 10%에
상한선도 100만 원인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 할인받자고 이음카드를 쓰지 않을 것 같다며 인천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도 보기 드문 좋은 정책이었다며 쓸데없는 정책에 돈 쓰지 말고 이음카드에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까지 사용하면 캐시백 10%를 지원했던 인천이음. 하지만 이달부터는 캐시백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사용액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캐시백도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 캐시백 최대 한도가 5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축소된 겁니다. 인천시는 예산이 부족해 임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규모는 대폭 줄어든 반면 인천이음 사용액은 크게 늘면서 캐시백 예산이 빨리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상반기 중 예산 소진이 예상된다며 캐시백 축소를 예고했고 당장 이달부터 캐시백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지난 1일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행사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인천 이음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인천의 이음카드가 인천 경제 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인천 시민에게 많은 혜택과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시장님 취임식 날 저희 그 정리 포인트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올리실 생각은 없나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경제 현실이 되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 화폐 캐시백까지 축소되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일단 9월 추경 전까지는 남은 예산에 맞춰 캐시백 임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시백 축소에 따른 사용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은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영종구간 환승 할인이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공항철도는 물론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 할인도 지원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통합 환승 할인.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할인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종 주민들에게 공항철도는 물론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인 지원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 할인 지원금은 인천시와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협약 이후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환승 할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환승 할인을 위한 회원가입과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영종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 분기별로 교통카드 데이터를 정산해 할인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환급 금액은 운서에서 서울역 구간 기준으로 편도 1,100원, 영종부터 서울역 구간은 편도 700원입니다. 다만 영종에 거주하더라도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민 1명당 1장의 교통카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인천시는 공항철도 요금 할인과 관련한 전용 포털을 개발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FC 남동 축구단에 대한 지원 조례가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정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선수와 감독,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해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전 선수들의 이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평택 시티즌FC를 2대1로 격파하며 3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FC 남동. 이번 시즌 들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구단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지난해 FC 남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부터 남동구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우려했던 재정난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FC 남동은 2개월째 감독과 선수,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수당 지급도 끊겼습니다. 이 팀이 존속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걱정거리고, 그리고 현실 상황에서 이제 보면 선수들의 이제 급여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당장 선수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뭐 집을 얻어서 살면 이제 월세 해결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이 마비가 돼 버리니까 운동에 전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전으로 뛰던 선수들의 이적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창단 3년 만에 팀 해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벼랑 끝 승부를 치르게 된 감독과 남은 선수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가지고 와야 뭐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스포츠는 선수들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잘 따라주고 있고, 다행히 결과도 지금 따라와주고 있고, 이 기세를 좀 계속 이어서 갈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취임한 민선 8기 박종효 구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FC 남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 청장은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서 예산 지원 재개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 축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선수들만 좀 보고 싶거든요. 그 선수들을 보고 1년, 2년 한시적으로 이 선수들이 한번 뛰는 것을 한번 보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저는 뭐 제가 지원할 의향이나 만약 예산이 허용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현재 FC 남동의 리그 순위는 17개 구단 중 15위로 하위권입니다. 시즌이 반환점을 돌며 이제 정규리그에서 단 12경기만을 남겨둔 가운데 FC 남동은 오는 17일 충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오랜만에 홈 경기를 치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처럼 여름철 찌는 듯한 무더위로 병이 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여름철 현명하게 차량 관리하는 방법을 김진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빽빽하게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 한가운데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주변 차량으로 불이 번지면서 모두 11대의 차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휴가철 장거리 운행이 빈번해지는 여름.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입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좀 뜨겁기 때문에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이 과열되고 엔진오일도 부족하게 되면 과열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주행하거나 장거리 주행할 때는 엔진 내부의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도 발생하고 하는 거죠. 가장 손쉽게 차량의 엔진 이상을 점검하는 방법은 시동을 걸 때 소리와 경적의 소리로 확인하는 겁니다. 약하게 힘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면 배터리나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왼발 앞쪽에 레버를 당겨 본넷을 열고 배터리, 냉각수, 엔진 오일 등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그 플러스 터미널 쪽하고 마이너스 터미널 쪽하고 그 부위가 오염이 됐는지 뭐 하얗게 어떤 좀 하얀 때가 많이 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엔진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는 보조 탱크의 중간 이상으로 차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기준선인 F선을 지켜주면 됩니다.
엔진 오일의 경우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를 당겨 엔진 오일의 잔여량과 오염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일이 부족하면 거의 L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닥 쪽에 찍힌다든지 하게 되면 오일이 교환 시기가 됐거나 오일이 만약 또 소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색깔이 아주 새까맣게 좀 진하다 싶으면 그거는 교환을 해야 되고. 또 마모된 타이어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중간 홈에 마모 한계선까지 달았을 경우 교체하고 장거리 운행을 앞둔 경우 공기압도 5에서 10%가량 높여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염 속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고온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그늘 주차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배터리나 휴대폰, 손세정제, 페트병 등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벌써부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족들과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캠핑 트레일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는 서너 명이 잘 수 있을 만큼 널찍합니다. 바로 앞 그늘막에선 뼈약볕을 피해 사람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바베큐 장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라는 데는 김치 하나 먹어도 밥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자리도 너무 편안했고 아침에 새소리에 잠 깨고 그런 도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근에는 차박족을 위한 오토 캠핑 공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청라 해변공원 캠핑장. 과거 섬이었던 청라도와 주변 갯벌을 매립해 만들었습니다.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캠핑장은 카라반존, 오토 캠핑존, 텐트 캠핑존 6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샤워장과 화장실, 개수대가 있는 공동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산지형의 해변공원에는 순환 산책로, 전망 쉼터 등이 조성돼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하여 인천 시민분들이 쉽게 방문하셔서 힐링하실 수 있는 캠핑장이 멋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 RC카를 가져오셔서 체험하실 수 있는 서킷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해변공원 인근에는 노을공원이 있어 이곳의 유아숲 체험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펴보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